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상을 하나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건 부사절 내의 예측 판단의 인식형 위리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형으로 미래를 대신한다는 소리는 중2, 중3 때부터 중2, 중3이죠. 그때부터 열심히 듣던 얘기인데 어느 선생님도 왜 그러는지를 설명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제 경우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런 설명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 위를 쓰게 되면 예측이나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뭐를 쓰는 것이다? 현재형으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죠. We shall 주어의 의지죠. 우리는 all anti-slavery feeling in the country 나라의 반노예 제도의 감정을 필요로 합니다. and 그리고 그 이상을 필요로 하게 할 겁니다. 라고 하자의 의지죠. We can go home and try to bring the people. 우리는 집으로 고향으로 가서 사람들을 to your views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견해로 이끌 수 있고 and you may 안 보이는군요. 내려가죠. and you may say anything you like about me.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떤 것을 말하셔도 됩니다. If that helps가 되는데 이거는 예측을 배제하게 되면 그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모르겠지만 도움을 준다면 이런 뜻이 돼서는 곤란한 거예요. 이것은 예측 판단의 인식형 위를 써야 돼요. If that will help가 돼야죠.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예측이 된다면요. 참 어렵죠. That will help을 써야 돼요. C번이 답인데 못 푸시겠죠 아마. When the hours comes 이거는 시간 부사에서 현재형으로 대신한 거죠. Dealing with slavery 노예 제도를 다룰 시간이 오든 아니든 올 때가 오게 되면 그때 I trust I will be willing 기꺼이 제 의무를 다할 겁니다. Though it cost 여러분이 2번 골라서 틀릴 확률이 높죠. though 다음에는 이게 오늘날의 영어라면 현재형으로 대체되었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가정법 현재라고도 하기도 하고 원형을 썼기 때문에 원형 가정법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원형 가정법이라는 용어를 좋아해요. 이게 현재를 쓰면 가정법 현재로 대체되었다고 얘기할 거고요. 원형을 쓰면 원형 가정법이라 그래야지 이걸 가정법 현재라 그러는 거 아니죠. 이거 현재가 아니잖아요. 형태가. 3인칭 단조형이 아니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에이브럼 링컨 노예제도 폐지주의자인 유니테리언 목사님들에게 한 말씀에서 이렇게 된 거죠. 1860년 상당히 옛날 글이긴 하죠. it cost가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것도 황당하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밑에 내려가서 더 배워보기로 하죠. 오늘 배우는 건 어려운 부분입니다. Sandy deliberately chose to ignore Gloria's remark. 샌디는 의도적으로 글로리아의 말을 무시하기로 선택했다. He asked 그는 as a child 어린아이가 would 다음에 중간생략이 된 거 공백생략이 s가 여기 빠진 거죠. 공백생략 또 어렵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그는 요청했다. You think 괜찮으세요? It would be alright if I went over. 여기서는 went와 said가 병치됐으니까 이거 고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겸손의 가정법이라고도 하고 겸양의 과거라고도 해요. 제가 건너가서 인사 좀 하고 와도 괜찮을까요? 이게 겸손의 가정법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went 과거를 쓰고 이거 고칠 수 없으면 당연히 앞에 있는 위를 쓰면 안 되고 would be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거를 겸손 가정법이라고도 하고 겸손의 과거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if it'll make you any happier, Gloria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기분이 들 걸로 예측이 된다면요. 만약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게 될 걸로 예측이 된다면 will 쓴 게 맞는 거예요. But in your parlance 자기 말로는 I would say she has molecule full of brain. 이 두뇌라고 머리라고 하는 건 molecule 1분자 우리가 몰수라고 따지는 거죠.
미량이란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머리라고는 일미도 1도 안 되는 안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어렵죠. 내려갑시다. 답은 이제 will help가 쓰는 거고 하나는 will이 would예요. 자, 어휘 또는 표현부터 알아보죠. balance, 말하다, 말투 이런 뜻이고요. 말라클, 몰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분자, 미량이라는 뜻이 저런 분자. 머리는 분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he asked as a child would는 he asked child would ask가 공백 생략이 된 거예요. 종속절이란 의미의 가정법과 뻥의 의미의 가정법.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자, 뻥이라는 의미의 가정법에는 가짜임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뻥이 옛날 얘기가 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고 과거를 썼는데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인데 뻥이라는 의미에서 과거를 쓴 거예요. 그런 의미의 가정법과 종속절이라는 의미의 가정법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subjunctiv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서브는 아래라는 뜻이고 정트는 조인 붙는다는 거예요. conjunct, adjunct 다 있죠. 근데 아래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 subjunction이라고 했죠. junction 아래에 붙는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아래에 붙는 절이라는 의미에서 종속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속절에서 사용되는 가정법이다 그런 거예요. 물론 뻥의 의미의 가정법도 종속절에서 사용하는 거죠. 아무튼 종속절에서 사용되는 가짜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걸 무드라고 하잖아요. 무드. 삼수변에 갈 것자를 쓴 거예요. 마음이 가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가짜임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가정법이 있고 모른다는 의미로 종속절에서 사용하는 가정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얘기할 때 Mary is honest, Mary is beautiful, Mary is honest, 메리는 정직하다. 이것은 주절이죠. 주절에서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메리는 정직하다. 그럼 is honest 쓰면 되는 거고 정직하다 하지 않으면 Mary is not honest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는 않지만 만약 정직하다면 이런 얘기하는 거 있죠. If she were honest 쓰는 거죠. were를 쓴 거는 과거를 썼죠. 옛날을. 근데 옛날 얘기가 아니고 뻥이라는 의미에 쓴 거야. she were를 쓰는 거니까 그거는 종속절에서 쓰겠죠. 주절에서는 그런 걸로 쓸 리가 없죠. she is not 또는 she is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she were 그러면 if she were honest 그럼 그녀가 정직하지 않은 게 정직하다는 건 뻥이지만 만약 정직하다면 그게 가정법 과거고요. had been까지 설명하지 않겠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가짜임을 인정하는 가정법으로 여기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자, if she be honest 원형을 쓴 거는 모른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종속절에서만 쓰는 거예요. subjunctive.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 모르지만 정직하다면 고용하겠다 이런 거죠. if she were면 정직하지는 않지만 만약 정직하다면 she would 쓰겠죠. I would 쓰겠죠. if절 안에서 사용되는 즉 종속절에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subjunctive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이 원형 가정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가정법 현지라는 명칭을 옛날부터 써왔는데 이게 좋은 명칭이 아니에요. 형태 위주로 명칭을 정하는 거. if I were 그럼 가정법 과거를 쓴 거고 if she be를 쓰면 원형을 썼기 때문에 원형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적합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원형을 사용하는 건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if she is를 쓰면은 그런데 만약에 is를 쓰면 사실이다가 아니고 현대 영어에서는 is를 써도 if의 뜻이 강한 거예요. 그녀가 정직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쓴 거예요. 그래서 원형 가정법 형태를 대신해 현대 영어에서는 현재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직설법 현재로 대체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게 if절보다는 whether she be right or wrong. 옳든 그르든 간에라는 건 옳은 게 그런 거 다 모른다는 얘기죠. 옳은 게 틀리든 그런 게 틀리든 하나는 틀리겠죠. 옳든 그리든 간에. 오늘날의 영어는 is를 쓰겠지만 옛날 영어라면은 이렇게 또는 옛날식의 형태가 남아있다면 she is를 쓰는 거죠. she be를 쓰는 거죠.
그래서 외도 종속절 내에서도 원형 가정법이 흔히 사용돼요. 저는 그냥 원형 가정법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가정법 과거지 그러니까 가정법 원형 이럴 수도 있겠죠. 그니 뭐 가정법 과거 대신에 가정법 원형을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원형을 쓰니까 원형 가정법이라고 저는 명칭을 그냥 그렇게 해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원형 그래도 되긴 괜찮아요. If she be ever so home. 아무리 형편없는 곳이어도 nothing like home. 집만한 곳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영어니까 이렇게 원형 가정법 또는 가정법 원형이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노령이라고 하는 건 even if it plus s 안 붙였죠. 옛날 글인 거죠. 그 노령이라는 것이 페이지를 더럽힌다 하더라도 존경해야만 한다 이런 거죠. 3인칭 단수인 it 뒤에 가정법 원형인 또는 원형 가정법 형태인 blush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though he be 또는 he is 옛날 형태라면 그가 대통령 자신인지 아닌지 간에 상관없던지 걔가 대통령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he shall 자식 우리말 듣게 하겠어. 주어의 의지죠. shall은 아무튼 원형 가정법 형태와 직설법 편제의 대체형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Wisdom is supreme, therefore get wisdom. Though it costs all you have. 이튼데 cost에 썼죠. 이게 잠언 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으뜸이니 따라서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다 하더라도 get understanding, 이해를 하라. 이런 건데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어려운 말 쓰기를 좋아하죠. 성경은. 역시 가정법 형태인 cost가 쓰인다는 말 이해되시겠죠? cost. 자, 그래서 I'll be doing my best, though it cost. 이게 뭐, 여기 이것도 똑같은 거 cost를 쓰고 있죠. 이거 뭐 앞에 첫 번째 이었었나요? 본문이 첫 번째 이었었나? 하도 한참 지나가가지고. 여기 첫 번째. I will do my duty, though it cost.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쭉 썼다는 거죠. 어렵죠. 여러분은 뭐 영문학계에서도 보통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 아주 유명한 그 글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I'll be doing my duty though it cost. 쓴 거 이해되시겠죠? If she comes, 이렇게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내일 올지 올 걸로 예측이 될 경우에라면 나는 그녀에게 뽀뽀하겠다잖아요. 위를 쓰면 이것은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을 배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형을 쓰는 것은 예측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는 것으로 예측이 되든 안 오든 예측되든 키스 행위와는 무관한 거죠.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키스하겠다 이 뜻이 돼야지. 예측되면 키스하겠다. willcome을 사용하면 오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우에 하나 하면 키스하겠다는 이상한 뜻이 되는 거죠. 올지 안 올지 그때 떠나겠다라는 의미를 사용해야지 위를 써서 예측되는 데에 떠나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예측이 되어도 안 오면 어쩔 거예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when ours comes의 현정을 쓴 것도 예측 판단의 인식형 will이라 그래요. 이렇게 if she comes 쓰고 will을 쓰는 것은 원래 조건부사절에서 단순 미지의 will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측을 배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녀가 오든 아니든 관심사가 아니에요. will을 사용하면 그녀가 내일 여기 오는 것으로 예상되면 나는 키스하겠다. 이 좀 이상한 뜻인 거예요. 예상 같은 건 상관없고 관심도 없고 만약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오게 되면 그러면 뽀뽀하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예측을 배제하기 위한 거고 예측을 배제하지 않아야 함으로 will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사하는 것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한다고 예상되면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You may say anything you like.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 뭘 말씀하셔도 돼요. 그게 예측 배제하는 게 아니고 예측이 돼야죠. 그게 도움이 된다고 예측되신다면요. 따라서 이것은 will help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단순 미래의 will은 쓰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의지 미래의 will은 쓴다까지는 좋은데 이건 단순 미래잖아요. 예측하는 거니까. 단순 미래인데도 will을 쓰는 경우가 있다. will을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렵죠. 자, 겸양의 과거 또는 겸양의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건 주절에서 쓰이면 옛날 일인 거죠. 그리고 가정법에서 쓰이면
사실이 아닌데 뻥인데 만약 사실이라면인 거죠. if she were honest라면 정직하지 않죠. 만약 정직하다면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겸양. 물론 과거 완료도 있지만 여기는 안 넣었어요. 또는 겸양이나 확률을 줄이는 거 이 세 가지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went는 said와 동의된 것이 등이된 것이니까 고치지 못하죠. 아까 went over 여기 어디였어? 좀 더 올라가야 되네요. 또 아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 보죠. 어떡하겠어? 올라가야지. 예, 여기 아까 나왔죠. 여기 어딘가요? 어디 여기 있어. 여기 went over and said죠. 여기가 과거고 여기 said가 과거니까 went도 과거로 해야 되는데 앞에는 겸손이니까 would be alright가 돼야 된다는 말 이해되시겠죠? 저 다시 내려가죠. 제 자랑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면 특히나 이거 꼭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못 배웠어요. 저는 옛날에. 그래서 이 확률을 줄임으로써 겸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혹 가서 인사한다는 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혹 한다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Would it be alright if I 여기 띄어쓰기 했어야 되는데 안 썼네요. 여기 띄어쓰기가 되죠. I stayed 잠자지 않고 혹 기도한다면 괜찮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Excuse me, Professor Ambrose, would you be offended if I said? 이렇게 미국 대학교에서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would be 이런 거 많이 쓰는 거죠. 겸양의 표현할 때 will이 아니라 would 써야 된다는 거. 여기서도 do you think it would be alright if I went over and said죠. went는 said와 등이 된 것이니까 이건 못 고치고 겸양의 과거니까 will을 would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야,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려워요. 근데 뭐 어려운 걸 했지만 여러분이 이런 정도 어렵지만 좀 아셨으면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린 건데 어렵긴 하죠.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